안녕하세요. 디오아트 수강생 여러분. 네, 일단은 쭉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 건 어젠가 그제 기사를 보니까 그 유은혜 교육부 총리죠. 그 교육부 장관이 얘기를 한 게 5월 11일부터 초중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초중고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등교해서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대학도 이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풀리고 대면 수업이 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염려가 되는 건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서 대구 경북이 워낙 크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일말의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기사를 뉴스를 보더니 실망했어요. 학교를 나가기 싫대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초중고 다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학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 학부모 저보다 와이프죠.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고 그 지난주 이렇게 주제로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 20대 특히 남성분들 포커스를 맞춰 얘기했었는데 그 이렇게 써주신 글을 좀 봤어요. 근데 날카롭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40대고 30, 40대, 그러니까 30대 이상의 그렇게 분들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그 양성평등이 확대되는 시점에 이렇게 살아왔고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기에서 오는 특정한 현상이라고 분석해준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세대는 솔직히 얘기하면 여성이 굉장히 대우를 못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여성 여권이 신장도 되고 아직도 좀 더 가야 할 길이 있긴 하지만 이런 모습을 지켜왔기 때문에 비교적 20대 분들은 서로 남성 여성 간의 그 격차라든가 사회적 인식이 비교적 평등하다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30대 이상 분들, 특히 저 같은 경우 더 윗세대로 올라가면 한국 사회 자체가 여성에게 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이렇게 삶의 궤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었을 때 다른 답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10대 시절 이제 20대에서 생각이 확 바뀐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대부터 이렇게 생각해 온 것들이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진솔하게 써주신 것 같아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학과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더니 생각 못했다고 놀라세요. 저보다 윗세대 교수님들은 무조건 여성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인식을 20대 남녀가 가지고 있다고 했더니 다소 놀라 하시면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오늘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또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혐오 갈등 문제입니다. 혐오 갈등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혐오 표현을 온라인상에서 많이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혐오는 이렇게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 특정 대상을 이렇게 피하거나 이렇게 싫어하는 감정적 표현이에요. 우리 주로 혐오의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주요 주제를 많이 잡는 게 뭐냐면 난민 이슈입니다. 난민.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근데 그 다음에 성소수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혐오하고 연관이 있는 이렇게 분들이죠. 그러니까 난민에 대한 혐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 그 다음에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 편견이나 혐오, 감정. 그러니까 편견이 더 심해지고 지나치면 혐오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굳이 얘기하자면 한국 예고 특정 성별이나 특정 종교나 이렇게 아까 얘기한 성소수자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표현, 감정이나 표현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이 혐오라고 할 수 있겠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헤이스트 스피치라고 얘기합니다. 헤이스트가 미워하는,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말,
그러니까 바깥으로 뱉는 거예요. 네. 바깥으로 뱉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혐오 범죄도 있죠. 이게 이제 말을 넘어서서 이제 뭐 이렇게 행동이나 행위로 옮겨지면 혐오 범죄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 혐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설문조사 바탕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한국에서 그 혐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게 몇 퍼센트가 심각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과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혐오의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또 코로나 국면에서 그 이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더 이제 심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상의 활동으로 인해서 혐오가 더 심각화되고, 그 다음에 이게 더 나아가서는 뭐 지금은 이제 뭐 대면 활동을 많이 안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에 현실 갈등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 이런 걸 보았을 때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이 이제 뭐 현실적으로 갈등으로 표출될 거다, 발전할 수 있겠는가 물어봤을 때 이제 설문 응답자의 약 90% 가까이가 현실 갈등으로 유발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회 혐오가 심해졌는가, 혐오 표현들을 뭐 더 많이 하고 이랬는가 물어봤을 때 설문 응답자 약 10명 중에 7명 정도는 혐오 표현이 더 심해졌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럼 과연 아까 얘기한 헤이스트 스피치, 혐오 표현은 어떤 게 혐오 표현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설문 응답자의 약 4분의 1 정도,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28% 정도가 이제 상대방, 말을 듣는 당사자가 기분이 상할 만한 표현들이면 이게 바로 혐오 표현이다. 또 한 20% 정도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발언이 바로 혐오 표현이다. 많이들 하죠.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지역 감정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제 세대, 40대 세대, 우리 세대들은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했는데,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조어로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구 경북이나 이제 저기 영남권 호남권에서 서로 비하하는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보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거든요. 서로 뭐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제 입으로 담기 이제 뭐 하고요.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언론에 나오는 그 표현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 인권 침해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신입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사회과학은 사실은 이제 뭐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제 뭐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시고 많이 덜 나가시니까, 특히 황금 연휴 기간인데 그래도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기간인데 가급적이면 시간이 날 때마다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른 거 하시다가도 그러니까 이제 정치 기사라든가 사회 기사라든가 이슈가 되는 기사들을 좀 이렇게 조금씩 보세요.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렇게 안목도 넓어지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런 것들. 네, 이제 재미없고 짜증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분노 유발자긴 하죠. 특히 정치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데, 그래도 이제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혐오 표현이 뭐가 있냐면 선동 발언들,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하죠.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선동 발언들이라든가 세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많이 지적된 게 약 15%, 삶은 응답자의 15% 정도는 차별적 발언들,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차별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여성 차별, 뭐 이렇게 남성 차별, 뭐 이런 것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 차별하는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예.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뭐 이렇게 그 뭐 입에 담기도 싫은데 뭐 이렇게 후보로 나왔던 차명진 후보가 뭐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이렇게 뭐 차별하는 발언들, 모욕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도 혐오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동 발언이자 혐오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혐오적인 발언 혹은 혐오적인 행동, 이제 혐오 범죄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설문 응답자의 10명 중 6명 정도는 나도 안전하지 못하다. 나도 혐오 범죄, 혐오적인 표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심각한 거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이거 요새는 뭐 이렇게 예, 온라인 활성화돼 있고 댓글 뭐 여러 가지 뭐 SNS 개인 SNS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예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침해가 발생하죠. 혐오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뭐냐면 그럼 과연 나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건 뭐 약간은 감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좀 많이 했다고 많이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있으면 좀 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주요 포털 사이트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최근에 도입했죠.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합니다. 요즘 자주 보거든요. 저도 특히 네이버 최근에 도입됐는데 댓글을 자주 보는 편인데 그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이 여지껏 달았던 댓글들이 나와요. 댓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도 알 수 있고 이렇게 혐오적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그거랑 뭐가 좋냐면 확실히 혐오적인 표현이라든가 비상식적인 발언들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댓글 다는 게 줄어들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혐오 표현들을 좀 줄이기 위한 이렇게 그 포털 사이트라든가 정부의 노력, 기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혐오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라고 답하신 분이 10명 중에 6분 정도 되고요.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이 4명이에요. 4명 정도 돼요. 10명 중에 4분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분이 좀 더 혐오 표현을 사용한 그렇게 경력이 더 많은 걸로 나타냈고요. 또 이제 학생분들한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오면 학생 중에 절반 이상이 또 이제 뭐 온라인상이겠죠, 주로. 아니면 이제 친구들하고도 이제 대화 중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혐오 표현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아까 혐오에 대한 정의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면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혐오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뱉어낸 말이라든가, 내가 이제 뭐 댓글을 단 것들, 내가 한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인식이 없는데 없이 그냥 쓰기 때문에 혐오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해요. 뭐 저도 이제 부끄럽지만 뭐 혐오 표현을 써봤죠. 네, 많이 써본 것 같아요. 상처도 많이 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덜 써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혐오 현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다문화, 뭐 난민, 뭐 이렇게 성소수자 얘기했는데 이제 물어봤을 때 가장 심각한 혐오의 문제는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설문조사자한테. 첫 번째가 나온 게 뭐냐면 남녀 갈등입니다. 32% 정도가 설문 10명 중 3명 이상이 남녀 갈등이 이제 혐오하고 연결이 된다고. 두 번째는 이제 세대 간 갈등입니다. 네. 뭐 많이들 표현하죠. 어르신들 보고 이제 꼰대, 틀딱, 이거 용어 저지르다. 뭐 이렇게 남녀 갈등도 뭐 이렇게 남성 입장에서 얘기할 게 한남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김치녀 뭐 이렇게 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혐오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들 뭐 입에 담기 뭐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세대 간 갈등 문제도 약 4분의 1 정도, 25% 정도가 이제 혐오를 유발한다. 그 다음에 약 설문응답자의 13% 정도가 성소수자 문제, 혐오 현상의 심각한 방증이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다문화나 뭐 난민을 포함한 이제 뭐 외국인들이죠.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거나 살고 있는 분들, 우리랑 피부 색깔이 다른 분들에 대한 이제 그렇게 강력한 이제 이렇게 안 좋은 감정 표출하는 것도 혐오 현상의 심각한 문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넣으면 혐오 제공자는 누구냐? 혐오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설문응답자가 가장 크게 꼽은 건 정치권을 꼽았습니다. 저도 이제 좀 분노하는 게 뭐냐면 이 혐오의 주요 원천, 과거엔 지역 갈등이었어요. 또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정치권에서 많이 부추기는 측면이 강해요. 자기 표를 얻기 위해 많이 이용을 해요. 정말로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보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 갈등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세대 간 갈등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정치권에서 자기가 표를 얻기 위해 이렇게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극단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뭐 일베로 대변되죠. 일베, 이런 것들이 이제 혐오의 원인 제공자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거기다 올리는 유튜브도 이제 큰 혐오의 원인 제공자,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근데 극단적인 뭐 이렇게 사이트는 아니니까 유튜브는. 근데 어쨌든 유튜브도 이제 네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는데 안 좋은 것들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언론. 네 지금 얘기한 뭐 정치권, 그 다음에 극단적 인터넷, 뭐 웹사이트, 유튜브, 언론 모두 이제 설문 응답자한테 물어봤을 때 전부 다 20% 이상 원인이 있다. 원인 제공자라고 본 거예요. 다 심각해요. 언론도 보면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나눠져 있고 하지만 언론도 일부 기사를 보면 선동적인 기사, 자극적인 기사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치권을 지목한 사람들은 주로 연령이 높은 분이실 거고 예측하건데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지목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정부, 이제 행정학이니까 정부가 혐오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네. 아니나 다르게 10명 중에 7분 이상이 잘 대처하지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언론도 이제 혐오 문제가 이슈가 됐었을 때, 이렇게 적절히 이제 이렇게 대응하지 못한다. 언론이나 정부 모두 혐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잘 대처하지 못한다. 언론에 대해서도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이제 언론 조사를 못하고 있고, 정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혐오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혐오를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이제 혐오하는 표현을 뭐 강하게 했거나 혐오 행동을 했을 때 이걸 처벌을 해야 되는 그 관련 법규를 만들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10명 중에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이제 요런 관련 법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한 3분 정도는 이제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 오히려 이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이렇게 강한 표현들을 많이, 이제 뭐 댓글을 실제로 달았든지 아니면 주변의 지인분들. 저도 뭐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도 뭐 이렇게 강한 표현 한 적이 있죠. 혐오 표현을 사용해 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아까도 이제 설문에서 나왔지만 우리 모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혐오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또 계속 녹음을 하게 되면 혐오는 갈등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갈등 문제를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간단하게 열린 게시판에 학번하고 이름을 적고 이제 글을 좀 달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가장 심각한 이제 혐오 현상이 뭐고, 이제 혐오 표현이 이제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 개인 차원도 좋습니다. 개인 차원 혹은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걸 했으면 좋겠는지. 개인이면 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 아니면 정부면, 아니면 또 언론이면, 아니면 정치권이면 좋습니다. 어떤 하나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혐오 문제가, 해당 이슈가 해결이 될 것 같다 하는 걸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 4줄, 5줄 정도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